오늘은 난임 한의원 임신 한약으로 유명한 조경종옥탕에 대해 성분과 효과,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조경종옥탕에는 13가지 약재가 들어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혈액을 보충해주는 사물탕, 즉 당귀, 청궁, 작약, 숙주향에 스트레스로 인한 기울체를 풀어주는 향부자, 그리고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을 조절하여 소화력을 올려주는 건강, 복령, 진피와 하복강부와 자궁을 따뜻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육계, 애엽, 오수유에 목단피, 현우색이 들어있지요. 그럼 어떤 체질에 이런 약재들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약재의 효능에 대해 설명한 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스트레스가 심한 여성이 혈액의 질은 약해져 있고 하복부가 냉한 경우, 이런 사람이 생식기 주변의 혈액순환이 약해져 어혈과 냉증이 있으며 임신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다면 향부자는 줄이거나 초초 향부자로 써야 하고, 하부 냉증으로 소화력까지 약해져 있는 경우라면 숙지향이나 작약, 목단피는 소화력이 많이 좋아진 후에 써야 하며, 하복부 냉증이 심해 설사까지 있다면 목단피나 작약은 아예 쓸 수 없어요. 왜 스트레스 우라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부자를 강하게 쓰면 간의 기운을 하탈시켜 하복부와 하체 힘까지 약해질 수 있고, 작약이나 목단피는 그 성질이 찬편이라 위와 장을 냉하게 하여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숙지향은 상열 한행으로 기혈이 막혀 있을 때는 소화불량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요. 참, 조경종옥탕에 들어있는 오수유와 건강도 성질이 아주 뜨거운 편이라 임신 초기에 사용하면 태아의 세포 분열에 관여할 수 있어 아주 주의해야 하네요. 현우색과 목단피는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역시 임신 초기 금기약으로 복용하면 안 되고요. 임신을 위해 먹는 약이 임신 초기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요. 한약이라는 약초가 자연에서 얻은 천연물이라 우리 몸에 모두 안전하다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어떤 약초는 독초로 분류되니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옳은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임신을 위해 먹는 한약이 임신 초기에 태아에 문제를 줄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처방을 임신 전에 먹어야 하나 하는 의문은 들어요. 저 같으면 좀 더 안전한 약초들로 하복강부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에 부담이 안 되게 쓸 것 같거든요. 사실 약초라고 하는 건 우주의 음양, 즉 뜨겁고 차가운 기운, 좀 더 자세히는 봄, 여름, 장마, 가을, 겨울에 따뜻하다 뜨거워지고 습과 열이 왕성해지다 시원해지고 차가워지는 오행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가령 인삼이나 홍삼은 태양과도 같은 여름의 열 에너지를 담고 있어 이게 심장으로 들어가 심장에 따뜻한 열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맹문동이란 약초는 대기 중에 시원한 빛처럼 촉촉하고 약간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폐로 들어가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지요. 그러므로 약초는 아주 찬 성질에서 아주 뜨거운 성질로 수지선상에 표시할 수 있고, 좀 더 세분하여 오행으로 나누면 한, 열, 온, 량, 평의 5 성질로 분류할 수 있네요. 여기에 수분과 진액 보충성이 높은 약초부터 진액을 건조하게 말리는 성질을 표시하기에 Y축으로 진액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따라서 약초의 성질을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 보면 인삼은 따뜻하면서도 진액 보충성이 있으므로 그래프상엔 여기쯤에, 맹문동은 서늘하고 진액 보충성이 꽤 있으므로 이곳에 표현할 수 있죠. 물론 맹문동 양을 많이 사용하면 그 성질이 좀 더 차가워지고 좀 더 무거워지게 되므로 이 점은 더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그럼 위와 장에 정체된 수분과 습담을 말려주는 백출은요? 백출은 약간 따뜻하면서도 습을 말려주는 건조한 약초니 이곳에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백출은 양을 더 많이 올려도 더 뜨거워지진 않고 습을 말리는 효과만 더욱 강해지므로 점이 수직으로만 위로 올라갈 거네요. 부자라는 독초는요? 부자는 소량 사용하더라도 매우 뜨겁고 그 뜨거운 성질로 수분을 말리는 작용이 있어 여기에 표시할 건데, 이를 2분의 1 정도로 적게 사용하면 점이 대각선으로 내려가겠네요. 참고로 어혈이나 담음을 없애는 약초들은 앞의 성질에 매운맛이 더해져 있으므로 기와 혈을 활발하게 순환시키는 효과가 더해지네요. 한약이란 천연의 약초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하며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도대체 어떤 약초를 어떤 위치에, 또 그 용량을 올리거나 줄이면 어떤 위치로 옮겨갈 수 있는지 더 궁금해지시지요. 사실 거기에 대해선 임상적으로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가령 인삼이나 맹문동을 각각 3g 썼을 때와 6g 썼을 때의 몸 상태를 어느 경우에서나 비교해 보아야 하고, 또 직접 내 자신이나 가족에게 새롭게 시도하는 약재들과 용량들을 실험해보고 감각을 익혀야 하거든요. 왜 임신 한약 이야기를 하면서 약초 이야기를 하냐고요? 제가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약초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초가 아주 뜨겁거나 냉한 성질의 약초, 독성이 있는 약초와 이뇨제 및 광물성 약재, 그리고 어혈과 변비를 풀어주는 약초들인데, 그걸 설명하려면 도대체 약초가 동양의학에선 어떤 개념인지, 도대체 뜨거운 약초는 뭐고 차갑거나 무거운 성질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약초의 오행에 대해, 또 진액을 보충하거나 수분을 말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드렸네요. 오늘은 난임 한의원 임신 한약 조경 종옥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음 시간엔 몸이 냉하여 임신이 어려운 체질에 대표적인 임신 한약인 온경탕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가능하면 임신과 유산을 방지할 수 있는 동양의학의 약초들과 그 원리들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